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서교사 이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도서관 이용교육, 그러니까 우리 학교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데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만 적용되는 소소한 규칙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기억을 해뒀다가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1학년 여러분 학생들이 등교 계약을 하는 기간에 할 내용이에요. 이거를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등교 중지를 당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등교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온라인 수업을 쭉 계속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서관 이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도서관 이름은 세물 도서관이에요. 자, 우리 학교 도서관 이름은 세물 도서관입니다. 우리 학교 이름이 신정이잖아요. 이 신정이 새 신자에 우물 정자를 써서 그래서 세물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학교 도서관은 어디에 있냐면 후동 1층에 있어요. 이 후동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1학년 6반부터 9반까지 있는 뒷반 있죠. 뒷반 있는 그 건물에 9반 끝에 옆에 9반 끝반에 보면은 계단이 있어요. 그 9반 끝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으로 타고 쭉 1층까지 내려오면은 그 1층에 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을 때 혹은 책을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 도서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언제든 환영하니까요. 도서관 자주 찾아주세요. 자, 우리 도서관은 8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개방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을 하고요. 당연히 시험 기간, 그리고 공휴일, 그리고 체육대회 날이나 소풍하는 이런 하루 종일 행사하는 날은 도서관도 같이 휴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몇 권 빌릴 수 있을까요? 한 사람당 5권씩 빌릴 수 있어요. 요거 5권씩. 선생님이 노랗게 진하게 색칠해놨죠. 어, 한 사람당 5권씩 빌릴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14일 동안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대출을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책 많이 많이 빌려서 읽으시고요. 여러분들 2학기가 되면 이제 도서부를 뽑을 거예요. 점심시간에나 쉬는 시간에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도서위원인데 이 친구들은 한 사람당 7권씩 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장도 가능합니다. 책을 빌리거나 선생님 저 이 책 아직 못 읽었어요. 연장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한 사람당 일주일씩 7일이죠. 7일을 여러분이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알아두시고 선생님한테 혹은 도서위원에게 나중에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출 금지 도서가 있어요.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는 책인데요. 어떤 책이 있냐면 정기간행물 잡지 있죠. 잡지는 한 달에 딱 한 권씩밖에 안 오고 최신의 소식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다 같이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사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선택해가지고 찾아서 보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내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만 찾아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진집이나 굉장히 비싼 책들 있어요. 연감이나 도감 같은 책들, 그리고 희귀본 책들, 이런 것들은 자, 세무도서관은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자, 요렇게 학생증을 가져오시고 읽고 싶은 책을 선택을 하고 학생증과 대출 함께 빌릴 책을 사서교사 혹은 사서도우미에게 제출을 하면은 사서도우미가 대출을 해주죠. 삐삐 레이저를 찍고 날짜를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재밌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읽은 다음에는 도서관에 책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죠.
간혹가다 책을 1년 이상 안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도서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만약 도서관에 문이 닫혀 있다면 문 앞에 도서 반납함에 책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 우리 학교 도서 반납함이에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바로 이곳에 여러분 책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도서관 주의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학생증은 지참을 하거나 혹은 학생증이 없으면 여러분들 교복에 명찰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 명찰을 보여줘야 여러분들의 신원이 확인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구나, 혹은 이 학생 1학년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도서관의 시설물은 아껴서 사용합니다. 가끔 도서관의 물건을 굉장히 함부로 사용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도서관에 있다 보면 굉장히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소리가 굉장히 커지거나 혹은 음료수를 가지고 온 친구도 있어요. 다과류, 음료수, 기타 음식물, 가끔 급식실에서 뭐 우유나 빵 줘가지고 갖고 오는 친구인데 절대 안 돼요. 도서관에서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내에서 필기류는 소지 가능하지만 책가방은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책을 가끔 잃어버렸어요. 혹은 선생님 이거 책 찢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분실된 도서나 파손 도서는 똑같은 책으로 변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여러분들 반납을 늦게 할 경우에 연체가 되니까 반드시 반납 날짜를 확인을 하고 기한에 맞게 반납하도록 합니다. 이거 사실 도서관 주의사항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용해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도서관 내에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도서관에서는 책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도 비슷할 텐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이 보면 보통 요만큼씩만 책이 꽂혀져 있습니다. 요거는 왜 비워놓는지 아시죠? 왜 비워놓냐면 새로운 책이 또 들어오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또 책을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비워놓는 거예요. 또 새로운 책들을 위해서, 이사 또 새로 또 들어온 책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쭉 책을 찾다가 여기 끝났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쪽 위로 갑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고 또 지그재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책 배열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셨다가 책을 찾을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 도서관 사진을 가지고 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문학류가 꽂혀져 있는 책꽂이인데요. 여기도 역시나 요만큼씩 비어져 있죠. 빈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책이 역시나 이렇게 지그재그로 꽂혀져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찾다가 여기 없네. 다시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서 또 다시 지그재그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쪽 맞은편에 그 다음 책이 있어요. 맞은편에서도 또 다시 지그재그 오른쪽으로 책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책이 계속해서 꽂혀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책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청구기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청구기호는 뭐냐면 여러분들 도서관에 책을 보면 책띠 라벨이 있어요. 책 라벨. 그 라벨에 이런 기호를 붙여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이 청구기호가 모든 책에 다 붙여져 있어요. 이게 붙여져 있지 않은 책들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책들이니까 그런 책을 발견하면 선생님에게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그 책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기호가 붙어져 있어요. 이 기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요. 보통 이렇게 위에 R이나 혹은 DV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B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별치기호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일반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도서와 별도로 관리하고 배열하기 위한 기호예요. 그래서 이거를 별치기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 줄에 있는 기호가 810 혹은 810 이렇게 읽습니다. 선생님 원래는 810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읽다 보니까 그냥 810 이렇게 많이 친구들 읽더라고요. 근데 원래 정식은 810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분류 기호예요. 분류 기호. 요거는 같은 주제의 책들끼리 배열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기호예요. 그러면 이제 주제별로 책을 모아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같은 주제의 도서끼리 배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KDC라는 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 책을 배열을 합니다. KDC. 이거를 외국에서는 DDC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배열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것까지는 알아둘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는 KDC를 이용해서 배열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도 대부분 이 KDC를 이용해서 책을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KDC도 자주 사용하는 KDC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책을 찾는 게 조금은 수월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류 기호의 밑에 있는 이 기호는 저자 기호예요. 저자 기호. 이 동일 주제의 도서들 중에서 이거를 저자명 순으로 배열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기호예요. 그럼 이제 같은 주제 내에서 왜 보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명한 작가들이 쓴 책이 또 한 곳에 또 모이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저자 기호를 또 부여를 합니다. 이 저자 기호는 거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부여가 되어 있고 또 가나다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뭐 아라비아 숫자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가나다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만 조금 머리에 기억을 해도 책을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밑에 한참 떨어져서 권차기호라고 있어요. 권차기호. 요거는 여러분 다 알죠? 시리즈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예요. V 이름 볼륨을 따서 기호로 되어 있고 이 C는 카피, 복사란 뜻이죠. 그래서 요 카피의 앞글자를 따서 부여를 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해리포터 시리즈가 1권부터 7권까지 있죠. 7권까지 완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V1, 뭐 V1-1, 왜냐면 상하로 되어 있으니까 1권도 뭐 상하, 뭐 2권 상하, 3권 상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V1-1, 뭐 V1-2 뭐 이런 식으로 기호가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이렇게 사진을. 선생님 문학책 중에서 김영하 작가 책이 꽂혀져 있는 서가를 찍어왔는데 이렇게 800 문학에 이렇게 813.6 KDC 분류 한국 문학 중에서 813.6은 소설이에요. 한국 소설이다. 라는 것 중에서 김영하 소설이 모여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김육사 기역, 김육사 비읍. 이것도 뒤에는 이 책 제목의 앞글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나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첨부기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색 컴퓨터에서 이 자료명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찾고 싶은 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여기 책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책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첨부기호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813.6 김64 시옷 요거를 보고 아까 그 꽂혀져 있던 그 서가에서 이 살인자의 기억법 책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첨부기호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사실 우리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 가도 검색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이 첨부기호를 보고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굳이 산서 선생님한테 여쭤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책을 찾고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출 반납 화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이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할게요. 대출 반납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보고 개인정보 하면은 이렇게 자기의 학년반 번호 그리고 자기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태가 대출 가능인지 대출 불가능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확인한 다음
내가 책을 대출하게 되면 요렇게 밑에 대출도서 목록에 책 목록이 이렇게 쭈르륵 뜹니다. 그리고 대출일과 반납 예정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책을 연체를 해서 대출 불가가 떴죠. 그러면 요렇게 대출 불가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서 음, 여러분들이 도서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의 사이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게요. 사실 이 사이트가 사실 메인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동안 책을 읽고 내가 책을 읽은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 포트폴리오처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면 여기는 로그인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여기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여러분들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로그인하기 전에 나는 여기 아이디가 없어요 하고 친구들은 가입을 하면 돼요. 올해부터 좀 약간 학생 회원 가입하는 게 좀 간편해졌는데 여기에 DLS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디 비번 여러분들이 자주 네이버 로그인하는 것처럼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DLS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DLS 아이디를 입력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을 하잖아요. 그 정보를 연동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빌렸고 어떤 책을 반납을 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동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DLS 아이디 크게 확대한 화면이죠. 요거는 자, DLS 아이디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신의 학년 반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DLS 아이디를 선생님께 받아서 가면은 그 DLS 아이디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그 입력하는 란에다가 DLS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할 때 자신의 이름과 학번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가입하기 혹은 통합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가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가입을 완성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에서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 옛날 화면인데요. 옛날 화면도 지금 화면이랑 똑같아요. 여기 독후 활동에 들어가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독후감 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독후감 쓰기 말고 뭐 다양한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 파페포포라는 책을 입력을 했죠. 파페포포 책을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파페포포 시리즈가 쭈루룩 뜹니다. 이 중에서 나는 파페포포라는 이 원책을 독후 활동을 뭔가 남겨야겠다라고 한 친구들은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상문 쓰기라는 창이 떠요. 근데 감상문 쓰기 말고 뭐 감상화 그리기, 편지 쓰기, 일기 쓰기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거를 쭈루룩 모아놓을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3년 활동한 거를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뭐 사실 이 공간이 좀 불편하다 하는 친구들은 뭐 선생님이 그동안에 클래스팅에 여러분들 이제 독서 카드를 계속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독서 클래스팅에 올려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이 클래스팅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가 쓴 글을 좀 검색하는 게 게시물이 이렇게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자기 그 글이 모아져 있으니까 조금은 더 검색하기가 수월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 개인 카페예요. 개인 카페와 선생님 개인 연락처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상담할 거 있어요. 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떤 책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좀 빨리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좀 40분짜리 수업을 20분 안에 끝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학교 도서관에서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